안녕하십니까. 자, 2024년 갑진년입니다. 용띠분들의 그 갑진년 한 해 동안의 운세 살펴보기랍니다. 용띠분들을 나타내는 이 용은 힘과 권력을 상징하는 그런 동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용띠분들도 자존심도 강하고 모험심도 좀 크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활동적이고 또 열정적이라 가지고 자기 확신도 강하고 또 외향적으로 끊임없이 활동하는 그런 스타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격이 강직하고 말솜씨도 좋은 편이고 또 정력적이고 강인해가지고 그 남들한테 조금이라도 지기 싫어하는 그런 성격으로 활력 있고 또 직선적인 그런 스타일도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너무 남들한테 양보를 모르는 그런 성격이다 보니까 좀 독선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경우도 나타낼 수 있겠고, 또 약간은 변덕스러운 그런 성향도 나타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직선적이다 보니까 좀 무모한 성격도 있는 탓에 앞뒤 가리지 않고 움직여 가지고 일을 거르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신경을 쓰시면 좋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용띠 분들의 그 사주적 특성 한번 살펴보기랍니다. 자, 용띠를 나타내는 이 신자 같은 경우에는 음력으로는 3월을 나타내고, 그죠? 계절로는 임묘진 이 석 달이 봄인데 봄을 마무리하는 그런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시간상으로는 진시로 오전 7시부터 9시 사이가 이 진시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중심축인 동경 127.5도를 표준시로 사용하지 못하고 일본의 중심축인 동경 135도를 사용하는 관계로 30분의 시간 차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전 7시 30분부터 9시 29분 사이에 태어나신 그런 분들이 진시생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방향은 동남쪽이고요. 그 다음에 색상으로는 여기 진토니까 황색으로 봐야 됩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좋은 궁합은 쥐띠하고 닭띠가 해당되겠고, 좋지 않은 궁합은 개띠하고 돼지띠에 해당된다 볼 수 있습니다. 개띠 같은 경우에는 출토가 해당되겠고, 돼지띠 같은 경우는 해수에 해당되죠. 개띠 분들하고는 이렇게 진술충이 되겠고, 돼지띠 분들하고는 이렇게 진의 원진이 됩니다. 이렇게 그 용띠 분들은 개띠 분이나 돼지띠 분들하고는 조금 사이가 좋지 못하다고 하니까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화합에는 조금 노력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두진 방향, 공부 방향은 말미에서 말씀드리기로 합니다. 자, 이번에는 그 용띠 분들의 2024년 갑진년이죠. 한 해 동안의 운세 간단하게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화개살이 있고 출삼재도 해당되네요. 이 출삼재 같은 경우에는 그 날삼재라고도 하고 삼재가 끝나는 마지막 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삼재 같은 경우에는 참 말들도 많죠, 그죠? 믿을 가치가 있다, 없다, 미신이다, 갖가지 말들이 많은데 그러나 어떻습니까? 지내놓고 보면은 그동안 고생한 분들이 꽤 많습니다. 믿고 안 믿고는 본인의 판단이겠지만은 조금 조심해서 나쁠 것은 없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렇듯 그 삼재원에서는 말과 행동에 조금 주의하시고, 또 새로운 인연을 맺거나 금전거래도 좋지 못하고 또 문서를 취득하거나 사업을 확장하는 것도 유의하셔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가운데 어떻습니까? 화개살이죠, 그죠? 이 화개살 같은 경우에는 복구나 보존을 나타내는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되겠고, 생각이나 아이디어가 많아가지고 한의학이나 침술, 역학, 종교 같은 다소 좀 특수한 학문에 심취하기 쉬운 그런 시기로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화개살 같은 경우에는 그 복구나 보존을 나타내는 그런 기운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다니던 직장에 복직을 하거나 전에 하던 일을 다시 시작할 수도 있겠고, 또 배우자나 연인 사이 아니면 친구 동료 간에 갈등이나 트러블이 있었다면은 화해를 하거나 재결합하기도 하는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용띠 분들의 그 나이별 운세 살펴보기랍니다. 1세 61세 되시는 분들 갑진년에 태어나셨고 청생용에 해당하십니다. 천지동이 함께하고 12운성은 쇠지에 속하네요. 이 천지동 같은 경우에는 자신 태어난 해가 갑진인데 올해 운세가 갑진이란 이야기입니다. 진짜와 가짜에 대한 시비도 생길 수 있겠고, 또 가까운 친구나 연인으로부터 배신도 당하기도 하는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되겠고, 또 라이벌로 인해 가지고 곤란한 경우도 생길 수 있는 그런 기운이니까 여러모로 좀 신경 쓰셔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12운성은 쇠지에 속합니다. 이 쇠지 같은 경우에는 현역에서 물러난 원로 역할과 유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현역에 있을 때보다 조금 덜 일하고 덜 노력해도 오히려 보수나 대우는 더 나은 그런 경우도 포함이 되겠지만은 직업상 부침도 조금씩 따를 수 있겠고 또 주변 사람들과 갈등과 마찰은 조금씩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3세, 73세 되시는 분들 임진년에 태어나셨고 흑식룡에 해당하십니다. 12운성은 묘지에 속하네요. 이 묘지 같은 경우에는 판단력과 추진력도 조금 부족하고 추진하던 일에서는 좀 지지부진하고 잘 풀려나가지 않는 그런 경우도 좀 생기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묘지 같은 경우에는 그 화개설 작용이 있어 가지고 예술적 감각도 좀 뛰어나고 또 정신적인 것을 좀 추구하게 돼 가지고 공부를 하거나 기도, 수양 이런 쪽으로 매진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도움이 되는 좋은 기운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25세, 85세 되시는 분들 경진년에 태어나셨고 백식룡에 해당하십니다. 천간의 충이 오고 12운성은 양지에 속하네요. 이 천간중 같은 경우에는 하는 일마다 스트레스가 많은 그런 시기지만은 현실적인 문제하고는 직접 연관되지 않는 그런 기운이니까 스스로 자신의 마음 조금 달래시면은 오히려 생활에 자극제가 되거나 전환점도 만들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12운성은 양지에 속합니다. 이 양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막연하게 구상만 하던 그런 일들을 소규모로나마 실질적으로 추진해 볼 수 있는 그런 도 되겠고 주변에서 그 보살펴주는 그런 일도 많겠고 들어는 그 횡재수도 따르는 좋은 기운도 포함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37세, 97세 되시는 분들 무진년에 태어나셨고 황식룡에 해당하십니다. 12운성은 관디지에 속하네요. 이 관디지 같은 경우에는 어린아이가 자라가지고 학교에 가는 그 정도의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노련미가 조금 부족한 면은 있지만은 사업이나 추진하던 일에서는 상당히 열정적이고 또 부지런해가지고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사업은 호전되고 취업을 하거나 승진선거 같은 사회에서 인정을 받는 좋은 시기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9세, 109세 되시는 분들 병진년에 태어나셨고 적식룡에 해당하십니다. 12운성은 역시 관대지죠. 좀 전에 말씀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그 2024년 갑진 한 해 동안에 각 달마다의 운세 간단하게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1월달입니다. 반환살이죠. 이 반환살 같은 경우에는 추진하던 일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아니면 명예가 상승하는 좋은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이 반환살 기운에서는 그 정관예우를 받는 그런 기운이다 보니까 긴장은 조금 풀리고 심리적인 여유도 좀 느끼는 그런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2월달입니다. 역마살이죠. 이 역마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가 아니라 회사의 그 발령이나 상사의 지시 아니면은 환경적인 변화에 의해 가지고 본인이 원치 않아도 움직여야 되는 그런 기운일 수도 있겠습니다. 좀 피곤한 그런 시간도 좀 많을 수 있겠고 또 자동차나 선박, 여행 같은 출장이 많은 직종에 좀 연관되기 쉽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보시면 어떻습니까? 별다른 충인 합은 없네요. 이런 기운에서는 어떻습니까? 출장 나들이 중에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과 시비에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되겠고 또 일이 잘 풀려나가면 어떻습니까? 그동안 잘 풀리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이런 이동 간에 그 해결책이 생기는 그런 기운도 생기겠고 또 뜻하지 않게 자신과 인연이 닿는 그런 사람을 만나는 좋은 기운도 포함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별다른 중인 합은 없습니다. 자, 평운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3월달입니다. 육해살의 방합이네요. 그죠? 이 육해살 같은 경우에는 저승사자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보다 강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포진하는 시기라 가지고 자신의 뜻을 마음대로 나타내기는 좀 힘든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이렇게 방합이 함께 하죠. 이 방합 같은 경우에는 그 가족합이라고 합니다. 가족합이다 보니까 형제자매나 친구 동료 같은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이 상당히 큰 그런 한 달이라 가지고 이렇게 그 육개살이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으로 좋은 기운으로 움직이게 되면은 사람의 그 생명이나 운명에 관련된 한의학이나 침술, 역학, 철학 같은 활인업에 종사하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겠고 또 상당히 힘든 일을 성취시키거나 자격증 같은 이런 문서 취득으로 인해 가지고 자신의 신분을
한 단계 거래다는 좋은 기운도 포함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4월 달입니다. 화개살의 자영이네요. 이 화개살 같은 경우에는 복구나 보존을 나타내는 그런 기운이라 가지고 옛날에 다니는 직장에 복직을 하거나 전에 하던 일을 다시 시작할 수도 있겠지만은 요렇게 형살이 오는 이런 기운에서는 자신에게 하는 일이 어려움이 처해가지고 곤란한 상황도 생길 수 있겠고, 또 옛날 일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에 처하거나 다 나은 줄 알았던 옛날의 지병이 다시 재발할 수 있는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되니까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월달입니다. 겁살이죠. 이 겁살 같은 경우에는 겁탈의 기운이 포함돼 가지고 자신이 가진 것을 좀 나누어줘야 되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아끼는 소중한 것을 좀 잃거나 빼앗기는 그런 기운도 될 수 있겠고, 어들은 자신이 가지고 간 물건을 놓고는 그런 불상사도 생기는 그런 기운이 겁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겁살이 좋은 기운으로 움직이게 되면은 자신이 주도적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좀 힘을 행사하는 그런 시기라 가지고 무역이나 사법 같은 이런 계통에서 능력이나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시기도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별다른 충인 합이 없는 평온으로 보시니까 조금 신경 쓰셔 가지고 좋은 한 달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6월 달에 제살입니다. 이 제살 같은 경우에는 수옥살이라고 합니다. 수옥살이다 보니까 주변과 좀 단절돼 가지고 활동성에 제약이 좀 따르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답답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을 좀 탈피하려는 노력 일환으로 아이디어가 좀 샘솟는 그런 시기일 수도 있겠고, 인경변에도 능하고 또 지혜와 전략을 활용한 그런 일들이 또 적성에도 맞고 또 성과도 나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제살운에서는 야망과 포부가 좀 큰 시기라 가지고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만들기도 하겠고, 또 다른 사람들을 지도하거나 교화하는 리더로서의 자질도 좀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별다른 중인 합이 없으니까 조금 신경 쓰셔 가지고 좋은 한 달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7월 달입니다. 천살이죠. 이 천살 같은 경우에는 뜻밖의 사건들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되겠고, 다른 사람의 지시나 일로 인해 가지고 신체상의 상해를 입거나 건강상으로 조금 문제가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천살운에서는 공부나 기도, 수양을 하시는 이런 분들한테는 신분 상승의 기회가 될 수도 있겠고, 또 다른 사람들보다 성공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직장인들은 승진 승급의 계기도 될 수 있겠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사업 확장의 계기도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8월 달입니다. 지살이죠. 이 지살 같은 경우에는 이동살이라고 합니다. 이동살이다 보니까 직장을 옮기거나 집을 옮기는 이런 일도 생길 수 있겠고, 새로운 일이나 새로운 사업의 시작 등에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크게 도움을 받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흔히 이 지살 같은 경우에는 조상이 험도 있는 시기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사업을 확장하거나 취업 승진 같은 명예가 상승하는 좋은 기운도 포함이 될 수 있겠지만은, 이 지살이 좋지 못하게 움직이게 되면은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바쁘기만 할 뿐 실속이 좀 부족할 수도 있겠고, 가정에서도 부부 간의 불화와 갈등도 있을 수 있는 그런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여행이나 나들이 중에 각종 사고 수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9월달입니다. 연살이 육합이죠. 이 연살 같은 경우에는 도화살이라고 합니다. 도화살이다 보니까 자신을 좀 드러내고 뽐내고 싶은 그런 기분도 들겠고, 또 데이트나 미팅, 소개팅 같은 이성교제도 많을 수 있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 보시면 이렇게 육합이 함께 하죠. 이렇게 육합이 함께하는 이 도화살 기운에서는 가까운 사람들이나 특히 이성의 도움으로 자신의 짝을 찾는 좋은 기운도 포함이 되겠고, 영업직이나 상담직 같은 대인관계 업무가 많은 이런 분들한테는 직업적으로도 크게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운도 포함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10월달입니다. 월살의 충입니다. 그죠? 월살 같은 경우에는 고추살이라고 합니다. 고추살이다 보니까 좀 우울한 기분도 들겠고, 또 무기력한 기분에 별일도 아닌 것을 가지고 부부간의 연인간 같이 가까운 사이에
서로 갈등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경우는 이 월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거기다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충까지 함께 하네요. 그죠? 이렇게 충까지 함께 하는 이 월살 기분에서는 뭐 각종 사고수 상당히 좀 주의하셔야 되겠고, 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에서의 모함이나 갈등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11월 달입니다. 망신살의 원진입니다. 이 망신살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그 체면이나 명예 손상이 가기 쉽지만은 그 반대급부가 반드시 따르는 좋은 기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렇게 원진살이 함께하네요. 이렇게 원진살이 함께하는 이 망신살 기운에서는 그 주변 사람들과의 갈등이나 불화로 인해 가지고 정말 망신만 당하고 마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겠고, 부부간이나 이성간에도 갈등 관계 생기지 않도록 상당히 좀 주의해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12월 달입니다. 장성살의 삼합입니다. 이 장성살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추진하던 일들이 어느 정도 완성 단계에 이르러 가지고 자신의 뜻을 한껏 펼치는 좋은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중요하고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겠고, 또 자신이 리더가 돼 가지고 모든 일을 주관하게 되는 그런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이렇게 삼합까지 함께 하네요. 이 삼합 같은 경우는 사회협의라 가지고 학창 시절의 그 동창생들이나 직장 다니시면서 동료분들 아니면 이웃분들 이런 분들의 도움이 있거나 함께 어떤 일을 추진하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겠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승진이나 승급 같은 명예가 상승하는 좋은 기운도 포함이 되겠고, 이렇게 장성살이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좋은 기운으로 움직이게 되면은 합격이나 당선, 취직, 영장 같은 명예가 상승하는 좋은 기운도 포함이 되겠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 확장의 계기도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그 미혼자분들은 배필을 만나는 그런 행운도 따르는 좋은 한 달이 되겠다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나이별로 각 달마다의 특징 간단하게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먼저 1세 61세 되시는 분들, 갑진년에 태어나신 분이죠. 자, 충미가 천을 위인이고, 자, 기토하고 경금이 천간합이고 천간충입니다. 충미가 이렇게 요게 천을 위인이죠. 보시면은 별다른 충이나 합이 없는 병운인데, 이렇게 천을 위인이 오니까 1월달하고 7월달은 좋은 달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기토가 오는 달하고 경금이죠. 기토가 여기 있고, 그죠? 여기 보시면 여기 갑진 이렇게 하면은 갑기합이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경금이니까 여기 갑진 이렇게 넣으면 여기 갑경충이 되죠. 5월달 같은 경우는 역시 평운인데 이렇게 천간이 합의되니까 좋은 달로 바뀌게 되겠고, 6월달은 역시 평운인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갑경충이 오니까 요 달은 상당히 안 좋은 달로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13세, 73세 되시는 분들, 자, 임진년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그죠? 사묘가 천을 귀인이네요. 여기 사화하고 묘목이 천을 귀인이라는 이야기죠. 여기 병운이 요거는 기운으로 바뀐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방합이 있고 천을 귀인이 오니까 대기란, 자, 그런 한 달이 되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화가 여기 있죠, 그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정화가 여기 있죠, 그죠? 임진이니까 이렇게 임진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천간도 합이고 지지도 합인 그런 기운인데 어떻습니까? 천을 귀인까지 오니까 자, 이 달이 아마 내년 한 해 중에서 최고의 달이다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병화가 오는 달이죠, 그죠? 여기에 자, 임진 이렇게 넣으시면은 이렇게 병임충이 되네요, 그죠? 천간이 이렇게 병임충이 되니까 정신적으로 갈등은 좀 있지만은 이렇게 지지가 삼합으로 받쳐주니까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좋은 한 달 만드실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25세 85세 되시는 분들, 경진년에 태어나신 분이죠. 밑에 무진년에 태어나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다 충미가 이렇게 충미가 천을 귀인이죠. 1월달하고 7월달은 천을 귀인이 오니까 요거는 기룬 이렇게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진년에 태어나신 분들, 자, 여기에 을목이 오는 여기죠, 그죠? 을목이 오는 여기에 경진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을경합이 되죠, 그죠? 이렇게 을경합이 되고, 여기도 경진 이렇게 하면 을경합이 됩니다, 그죠? 이렇게 천간이 합이 되니까 여기는 기룬인데 천간도 합이 또 오니까 여기는 좀 대기란 한 달. 여기는 어떻습니까? 원진이 있는 자 이런 달인데 이렇게 천간이 합이 되니까 이 원진살 무난하게 쉽게 잘 넘어가겠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무진생이죠, 그죠? 개수가 오는 그 달이 자, 천간이 합이 오는 그런 기운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무진 이렇게 넣으시면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천간 합이 되죠, 그죠?
여기 진유 합금이 되네, 그죠? 천간도 합이고 지지도 합이니까 요런 때는 대길, 자,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49세, 109세 되시는 분들, 병진년에 태어나신 분이죠. 자, 해수하고 유금이 천을귀인이네요. 여기 해수하고 여기 유금이 천을귀인입니다. 여기 천을귀인이 이렇게 오니까 원진살이 있으니까 이 원진살 천을귀인이 오니까 조금 부드럽게 넘어가겠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는 어떻습니까? 육합을 인해 가지고 안 그래도 기운인데 천을귀인까지 오니까 요 달은 대길. 자,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금하고 임수죠, 그죠? 신금이 오는 시기니까 여기 병진, 자, 이렇게 넣으시면은 여기 천간이 합의되죠. 여기는 기운으로 바뀐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임수가 오는 시기죠, 그죠? 임수가 오는 여기다가 병진, 자, 이렇게 넣으시면 여기 병임충이 되죠. 여기는 평운이었는데 여기는 흉, 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천간에 따라서 각 달마다 운세가 조금씩 달라지고 또 천을귀인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한 해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 그 용띠분들의 이사방향, 그 다음에 두침방향, 공북방향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기로 합니다. 이사방향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동쪽하고, 그죠? 남쪽이 좋은 이사방향인데 여기 그 동남쪽이 어떻습니까? 여기 반환살 방향으로 대기란 가장 좋은 그런 방향이 되겠고, 여기 남서쪽은 여기가 보시면은 이렇게 천살 방향입니다. 여기는 가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여기는 장군방이니까 북방은 좋지 않고요. 자, 서쪽 방향도 삼살방이니까 좋지 못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침 방향은 우리가 그 잠잘 때 누워서 자는, 머리를 두고 자는 방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용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반환살 방향이 두침 방향입니다. 이렇게 누워서 주무시면은 기의 흐름이 상당히 좋겠다 볼 수 있습니다. 북동쪽이죠.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공부할 때는 천살 방향이니까 이렇게 책상을 놓고 앉아서 공부하시면은 능률도 오르고 집중도가 상당히 높아진다 볼 수 있습니다. 요 반환살하고 여기 천살 방향은 정반대 방향입니다. 이렇게 항상 대각선으로 반대 방향이니까 공부할 때 어떻습니까? 이렇게 앉아서 공부하다가 이렇게 누워 주무시면 된다는 이야기죠. 누웠다가 앉아갖고 그냥 공부하시면은 그 방향이 공부 방향이고, 그렇게 누우면은 어떻습니까? 반환살 방향이라는 이야기죠. 이 반환살 방향 같은 경우에는 금고방이라고 합니다. 장사하시는 분들 금고 같은 거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놓고 금고를 놔놓고 장사를 하시면은 재물운이 상당히 좋다, 이렇게 보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그 2024년 자, 갑진년이죠. 용띠 분들의 그 한 해 동안의 운세와 그 나이별 운세, 더불어 그 각 달마다 운세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여기 이사방향, 두침방향, 공부방향 참고로 알아봤습니다. 좋은 한 해 만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